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서민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 품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고 시민들은 연료를 절반만 채우는 등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장기화될 경우 충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유를 하기 위해 차량들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하지만 한 트럭이 들어오자 주유소 관계자가 발길을 돌려보냅니다. 경유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금 경유가 좀 없어요. 휘발유만 있어요. 경유가 없어요? 네, 경유차 내일 들어와야 돼가지고. 이 수급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휘발유를 넣으려는 시민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왔지만 크게 오른 가격에 연료통을 가득 채우는 것도 부담입니다. 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어떠세요? 그 예전에 비해서 좀 체감하는 게? 네, 좀 많이 체감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좀 뭐랄까 한 2만 원이면 좀 많이 좀 멀리 갈 수 있었는데 좀 올라가다 보니까 적게 들어가고 해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상황입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고강도 에너지 절약 대책에 나섰습니다. 기업들도 차량 5부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많이 불편하죠. 지금 차량 2부제 하는 날은 주위에 같이 사는 직원이 있으면은 같이 출퇴근하자고 얘기해보고 없으면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기를 쉽게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위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석유 공급의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들도 서민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가피해지원금 지급에 이어 강원자치도에서도 1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소상공인과 시민 지원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예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을 기존보다 조건을 완화해서 전년도에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도 올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고요. 그리고 지금 물가 때문에 시민 여러분이 불안을 겪으실 텐데 원주시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동결기조로 이 밖에도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와 인센티브 상향,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의 여파는 서민들의 일상 속에서 점점 더 크게 체감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가 지역 농가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농자재 원료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파종기에 쓸 비료와 비닐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영농자재센터. 평소 같았으면 발 디딜 틈 없이 비료로 꽉 차 있어야 할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비료를 사러 온 농민들은 원하는 복합 비료를 사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립니다. 21-17, 17이 없다고요. 그 대신 이게 대체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중동 사태 이후 비료에 쓰이는 요소와 인산 이암모늄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국내 비료 원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영향을 직접 받는 구조입니다.
파종 시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복합비료와 요소비료는 이미 동이 났고 인산 함량이 낮은 복합비료가 간신히 대체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잡초를 막기 위해 쓰는 멀칭 비닐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비닐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확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추나 오이나 호박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멀칭을 해야 되는데 그 비닐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 있는 걸 다 털었는데도 아직까지 공급을 약속은 하는데 들어오지가 않아요. 물량이 다시 풀린다 해도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데다 기름값도 오르고 있어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가들 살래도 또 가격도 비싸지.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지금 진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기름값도 이제 유료대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농가들은 힘들어. 중동 사태로 생산비가 치솟고 농산물 가격 인상까지 우려되는 상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자치도가 강원특별법 4차 개정에 나섭니다.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3차 개정 당시 제외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특례 등이 다시 담겼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이 지난 6일 발의됐습니다. 3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6일 만입니다. 3차 개정 과정에서 강원도가 당초 추진했던 핵심 특례들이 대거 빠진 만큼 강원도와 정치권이 즉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며 초당적 협력 의미를 담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조금은 넓은 권한과 이런 걸 가지고 지역 발전에 또 지역 주도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차 개정안은 모두 167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조항뿐만 아니라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 등 3차 개정 당시 정부 반대로 무산된 특례들이 다시 담겼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도 추가됐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 권한 등이 포함됐습니다. 왜 우리는 왜 못해요?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우선 배정. 우리 특별자치도니까 우리 좀 우선 배정권 달라. 소위 통합법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도 같이 이번에 넣어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제정법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통과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전남 광주 통합법을 사례로 국가 균형 발전과 형평성 논리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이번엔 핵심 특례들이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과열을 피하려는 분위기 속에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 공학만 난무하며 유권자 선택권이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평창군수 선거에는 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도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현직 군수를 비롯해 현직 의원, 전직 공직자, 전문가 등 후보군은 다양하지만 정작 정책 비교는 쉽지 않습니다. 관광 활성화와 인구 감소 등 핵심 현안에서도 후보 간 차별점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평창군을 이끌어 나갈 그런 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공천도 안 받았겠다 이래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많으니까 아직까지 이름도 다 모르고. 당내 경쟁이 격화되면 본선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후보 간 대결 구도 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인구 4만 명이 안 되는 지역에서 후보가 많다 보니 같은 진영 표 분산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후보들은 공개 정책 발표회나 출정식 대신 개별 접촉 중심의 물밑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평창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경선 토론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거나 예비후보 등록 자체를 미루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민선 7기 평창군수 선거는 24표 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 승리 가능성 중심의 정치공학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공약을 가지고 어쨌든 상대당 혹은 이제 후보자들끼리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의 내용들을 보면은 후보자들이 별로 그렇게 공약에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후보자들은 현역이나 아니면 도전자들이나 국민 앞에 떳떳하게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고 심판을 받는 게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같은 정치적 셈법 속에 정작 유권자는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정당의 정책 검증과 공개 경쟁 역할도 부족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과거 대선 경선처럼 경쟁력을 검증하고 이후 원팀을 구성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유권자의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권자 관계망이 촘촘한 군단일수록 정당이 공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유권자들에게 누가 더 얼굴을 알리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인지도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진영 대결이 아닌 정책 경쟁, 경선 단계부터 유권자 선택을 넓히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테마형 도서관 도시 원주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자열 예비후보는 우선 원주시청 로비를 책과 쉼, 전시와 소통이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단된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재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저는 몇 개의 큰 도서관을 짓기보다 5개 권역별 테마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해서 걸어서 도서관 가는 책세권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원주시장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원팀을 유지하겠다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공약도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릉시장 공천을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을 결합한 이른바 한국 시리즈 경선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강릉시의 경우 현역 단체장을 제외한 후보자 4명이 예비 경선을 치르고 예비 경선 1위 후보자와 현역 단체장이 본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혁열, 김동기, 심영섭, 최익순 후보가 예비 경선을 통해 1위를 가린 뒤 김홍규 현 시장과 최종 경선을 벌이게 됩니다. 이날 김홍규 현 강릉시장을 비롯해 5명의 후보들은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치렀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8일 정선군수 선거 공천을 위한 예비후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선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한 최종태 전 강원도 농업기술원장과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참석해 각 후보 자신만의 정책과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8일 오전 10시 정선읍에서 오후 2시 사부급에서 각각 열리며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 형태로 오는 10일과 11일 진행됩니다. 동해안 철도망 가운데 유일한 저속 구간인 강릉 삼척 구간의 고속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삼척역 인근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강릉에서 동해를 거쳐 삼척을 잇는 총 연장 45km의 단선철도 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 1,500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강릉 정동진에서 묵호를 거쳐 동해까지 약 22km는 지하로 건설되고 동해에서 삼척 구간 4km는 터널로 연결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해선 전 구간이 고속화되면서 강릉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간이 3시간 30분대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도 아직도 SOC로 가야 할 길이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8.8성으로 이렇게 달려왔고 앞으로 또 포천, 철원, 또 속초, 고성 고속도로까지 해서 강원도는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와 공동으로 기존 노선을 활용해 관광형 열차인 바다열차 운영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 산불 발생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단 위에 하얀 국화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경북 산불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를 기리는 분향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꽃과 함께 위패 앞에 놓였습니다. 경북 산불 발생 1주기를 맞아 안동 문화의 거리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피해 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슬픔을 나눴습니다. 지난 산불로 가족을 잃은 한 주민은 충격으로 안동을 떠났다가 1주기 추모제를 계기로 처음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사 옮기는 과정에 이제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지, 엄마, 유골 모시고 왔고, 근데 다 날아가 버리고 조금만 찾았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화상이 심해갖고 대구 캐톨릭병원에 계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집과 가게, 농작물과 가축까지 잃은 주민들은 빚을 안은 채 어렵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사과가 창고에 있는 거 그때 다 타버려가지고 솔직히 지금 와서는 한 푼도 피해 보상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번 특별법 해가 우선 신청은 해놨습니다. 그래가 했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좀 실리적인 전부는 다 줄 수는 없지만은 생각을 좀 해줬으면은. 지난 경북 산불로 주택 3,800여 동이 소실됐고 5,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3,800여 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주택에 살고 있는 고령자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도 상환이 어려울 것 같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 화상치료비 지원과 후유증 사망 인정, 주거 지원과 세입자 지원 현실화 역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 생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번 산불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피해지원재건위원회가 현장 체감형 재건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피해 주민들과 함께 추가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었지만 사람들은 슬픔을 딛고 다시 희망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원주시가 지난달 대만 신주시와 신주과학단지를 방문하고 AI 엑스포 타이완 2026에 참가해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 협력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신주시와 신주과학단지와의 산업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신주시와의 공식 협의를 통해 AI 디지털 헬스 분야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